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다고 특정한 당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술을 페트병에 담아 준비하란 지시를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법무부는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실태조사 과정에서 2023년 5월 17일 오전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을 회사 직원이 접견한 녹취록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직원에게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는 취지로 지시한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자신을 회유하려는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자신으로부터 확보하려 했던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가 기소되면 저와 지금 제가 1심에서 처벌받은 모든 내용들이 다 상쇄되고 보석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한편 앞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전 검사는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다. 조사와 수사, 재판에서 모두 사실 무근임이 밝혀진 사건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박상용이 완전히 그냥 박살 내는 자리입니다. 네. 이거 아직 뭐 빼박 증거가 세상에 나와버렸으니 뭐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수원지검의 연어 술 파티 의혹. 검찰이 이재명을 잡아넣기 위해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네. 근데 박상용 검사는 국회에 나와서 아주 오만했죠. 이 문제로 불려 나온 거거든. 맞아요. 이 문제로. 네. 그런데 불려 나와서 술파티 의혹 같은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런 답이 나오냐? 주진우가 묻고 박상용이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만 참고 함께 들어보시죠. 연어 술파티에 대한 입장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1년 반 전에 이 논란이 일었는데요. 수원지검의 전수조사, 경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자, 저렇게 주진우가 묻고 박상용이 답하다. 네. 하나의 그 프로그래밍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이따위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빼박 증거가 나오고야 말았는데요. 네. 이 이야기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광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나왔어요. 물론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는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빼박 증거 나왔다는 거야. 빼박 증거. 네. 자, 어떤 빼박 증거를 법무부가 확보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법무부에서 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정황이 있었다고 특정한 날이 23년 5월 17일인데요. 네. 이날 오전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이랑 접견하면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확인을 한 겁니다.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네. 자, 녹취록의 일부 함께 봅니다. 김성태가 직원에게 야, 페트병에다가 술 담아서 준비해라. 그리고 변호사 통해가지고 검사한테 말하면 돼. 술 나오고요, 검사 나옵니다. 그렇죠. 술 나오고 검사 나옵니다. 자, 김광민 변호사님, 오늘을 기점으로 완전히 숨통을 조여놔야 돼요. 그냥 끊어놔야 돼, 진짜. 예, 이쯤 되면 사실은 박상용 검사는 피의자 전환해서 구속영장 청구돼야 청구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날 이제 김성태가 이제 오후에 출정합니다. 김성태 오후, 방영철 오후 출정인데 오전에는 수원구치소에서 이제 쌍방울 관계자들 접견을 하고요. 그날 쌍방울 관계자들이 접견 가서 오전에 수원구치소 앞에 커피숍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까지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한겨레 보도에는 일본만 나왔는데 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네. 저 당시가 이제 그 김성태,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를 통해서 이화영에 대한 압박을 거의 뭐 피크로 올릴 때였습니다. 네. 이제 자백해라, 허위 네. 자백해라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협조를 안 하니까 전날 이제 그 접견에서 일반인 면회에서
쌍방울 이제 관계자한테 한 얘기가 내가 오늘 이화영이랑 끝장을 본다. 오늘 끝장을 볼 거고 그래. 소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설득해야 되니까 이따 올 때 술 챙겨와라. 와 직원한테. 물처럼 보이게 해서 챙겨오고 미친 놈들이지. 이미 검사랑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사실은 박상용은 이제 그 국회까지 나와서 이제 그런 일 없었다라고 우기긴 했지만 네. 저는 뭐 지금까지 나왔던 증거만으로 해도 이미 술파는 다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녹취를 통해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은 뭐냐면 5월 17일 날 술판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사전에 기획됐다라는 거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미 검사랑 협의를 했다. 술을 갖고 와라 하니까 5월 17일 날 술을 먹으려고 준비를 했던 거고 이 사안이 수원지검하고까지 협의가 됐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날 수원지검이 회의를 주문한 내용까지 나왔잖아요. 네. 뭐 한 차량 한 10분 정도 거리되는 횟집에서 주문하고 결제한 내용까지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 사전에 술을 마시면서 이화영을 설득해서 이재명을 구속시키겠다라는 네. 1년의 기획이 수원지검과 쌍방울 간에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가 됐었고 네. 지금까지 박상용 검사가 그토록 부인을 했었던 술파는 그 김성태 또는 쌍방울 직원들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기획된 사건이었다.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큰 사건이야. 네. 이거는 차기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를 무고하게 잡아가지고 제거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검찰이 동원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잖아요. 네. 구속된 피의자를 통해서. 그리고 저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구속된 피의자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년 넘게 독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김성태라고 하는 자는 뭐 출신이야 뭐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회사를 공중분해시켜가면서 그러니까 중개경영을 완전히 날려가면서 몇 사람을 구속시켜놓고 그 와중에 도대체 김성태가 뭔데 내가 오늘은 끝장을 봐야겠다라는 말을 주변에 할 정도로 그러니까 김성태가 완전히 이제 검찰 편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공권력 살인인 거예요, 사실. 네, 이거 심각한 사건이야. 그러고 나서 조금 전에 바tik 국회 나와가지고 저렇게 당당하게 억울해. 경찰 수사하고 검찰 수사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다라는 위증을 저렇게 네. 납비도 하나 안 받고 살 수 있다는 거. 아. 저거 대한민국 검찰이 지난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해갖고 재판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박상균이라는 사람이 뭐 검찰 내에서 그냥 뭐 찌질한 인물이었나요? 대표적인 사건들을 계속 이끌어왔던 특수의 간판이었잖아요. 간판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이거는 너무 심각하다. 연어 술 파티 하면은 바로 또 떠오르는 사건이 있잖아요. 한명숙 사건. 네. 그래서 재소자들 불러서 한은상 씨 거기서 초밥 파티 했어요. 술 먹고 초밥 파티하고 핸드폰 가지고 가족들이랑 통화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그 모해 위증을 네. 하도록 집체 훈련을 시켰죠. 그 사람이 이번에 쿠팡 문지석 검사 눈물 흘리게 했던 어미준. 그 쿠팡 그 어미준이. 무혐의 처리하라고 했던 어미준 네. 그 집체 교육의 집행 책임자였어요. 지금도 어미진도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도 억지 부리고 있어요. 똑같은 태도로 국회 나서도 그랬었고. 네. 참 잘하는 짓들이 와, 이거는 완전 이제 급변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급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관련돼서 뭐 정황도 나온 것 중에는 네. 5월 10일경인 것 같은데요. 5월 10일경 같은데. 그러니까 저때 박상용 검사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쌍방울 임직원들을 무차별적으로 검사실에 불러서 김성태랑 같이 모의를 하게 만들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항복 선언을 안 하니까 네. 이화영에 대한 피의 사실을 그냥 늘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걸고 이것도 걸어서 너 이제 깜빡이서 못 나온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모 경찰의 그 승진 청탁을 김성태한테 받고 수천만 원 뇌물을 받았다라는 내용도 있고 현재 그거는 기소돼가지고 재판 중입니다.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로부터 경찰 인사를 청탁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기소돼 있어요? 기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 중인데 그래요? 이 부분의 증언을 만들기 위해서 5월 10일경 쌍방울 직원 7명이 수원지검에 들어가는 정황이 있습니다. 쌍방울 직원이 예, 직원들.
네, 그러니까 김성태 혼자 압박을 하고 뭐 혼자 진술로 하면 이화영에 대한 압박이 안 되니까 네. 쌍방울 직원들, 임직원들하고 김성태하고 진술을 맞춰야 되는데 이네들이 진술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쌍방울 직원 한두 명을 불러다가 말 바꾸고 맞추고 했는데 안 되니까 네. 5월 10일 날 정도에는 아예 쌍방울 직원 7명을 때로 불러다가 야 이화영한테 이렇게 해서 돈 주고 어떻게 하고 어떤 청탁을 했고 넌 옆에서 들었고 뭐 이런 내용 맞추기 위해서 7명을 불러다가 그 안에서 진술 세미나를 했다라는 정황도 유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유만 있었던 게 아니고 협박이 있었던 거네. 아예 협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의 정신 상태는 거의 피폐해져가지고 당시 그럴 수밖에 없죠. 상황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막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을 아예 바보로 만들어 놨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초기에 술파티 얘기하면 날짜 진술이나 당시 상황 진술이나 이런 데서 약간씩 오류가 발생했는데 초반에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근데 지금 알고 보니 그 당시에 이 제정신을 가지고 이때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이상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왔었던 거예요. 야, 5월 10일은 별건으로 이화영을 잡아놓으려고 인사청탁건으로 입맞춤을 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5월 17일에 야 빨리 이재명만 불면 끝나. 야 한잔해. 그러면 너라도 솔직히 한잔하지 않겠어? 나 같으면 한잔할 것 같아. 그런 상황이라면 왜냐하면 난 영원히 갇혀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구속 피해자들에게 저런 식으로 했던 게 최근에 대장동 재판도 남욱 변호사 입장 바꾼 게 다 있잖아요. 바꿨어요. 검사 다 20명이 바꿨어. 돌아가면서 들어와가지고 물어보는데 누가 들어와서 물어봤는지도 모르겠고 자꾸 옆에서 그랬다 하니까 나중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얘기 잘 풀고 난 뒤부터는 과일도 먹으라고 주고 그 자리에서 똑같아요. 야 이거 심각하다. 그렇게 되고 또 어젠 것 같은데요.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같은데 설주환 변호사가 뭐 유튜버에 나와서 재밌는 얘기했더라고요. 뭐예요? 어떤 얘기했냐면 6월 9일 날 설주환이 뭐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네. 예. 그 어쨌든 6월 9일 조사 이후에 설주환이 그 조사 입회를 안 들어옵니다. 네. 안 들어오고 나니까 박상용 검사는 국회에 나와서 설주환 변호사가 안 들어오니까 이화영이 안달이 났다. 변호사가 없어서 안달이 났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피의자는 변호인이 섭외가 안 되면 그거 핑계로 해서 조사 거부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은 조사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실제로 안달 난 거는 이화영이 아니라 박상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한테 빨리 이제 이재명 꼬린시킬 수 있는 진술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설주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6월 13일 또는 14일 정도에 박상용이 전화 왔다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너 왜 안 오냐 좀 들어와라. 오히려 네, 박상용이 전화 와가지고 입회를 요구를 했고 그때 그 전화기로 옆에 있던 이화영을 바꿔줬답니다. 바꿔줘서 통화를 했고 그 녹취를 설주한 얘기는 난 지금도 갖고 있다. 근데 그 녹취 내용인즉 이화영이 나는 이재명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녹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여차하면 이걸 터뜨리겠다라고 식의 유튜브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아니 그래요? 그거는 근데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이화영이 거짓말한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누누이 주장했듯이 그쯤 9일부터 13일 어간 그러니까 30일까지 그러니까 9일부터 6월 초에 이화영의 진술조서에는 이재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네들은 지금 그 해당 조서를 제대로 못 보니까 못 보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면서 코너에 몰리니까 아무 말 대잔치는 하고 있는 건데 아무 말 대잔치 중에 지금 매우 중요하게 당시 박상용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출석을 요구했고 자신이 거부하자 옆에 있던 이화영을 바꿔주기까지 했다. 라는 진술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와. 그거 자체도 근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굉장히 아니 그렇게 나는 그걸 왜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설주환이 상당히 애매한 진술을 하면서 박상용의 알리바리를 대줬거든요. 네. 결정적인 진술 안 하고 그냥 단지 그때 내가 변호한 거 맞아. 그때 내가 김현지와 소통한 거 맞아. 딱 이 정도만. 네. 이 정도만 하면서 박상용을 카바쳐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네. 이제 설주환도 자기 살 길 찾아 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야 이거는 아무튼 술 파티가 있었다는 아주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법무부가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는 이게 어디에 펼쳐질지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네.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님의 사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두 분 응원하는 단톡이 있습니다. 그 힘내라 이화영이라는 단톡 검색하시면 카카오톡에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셔가지고 따뜻한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좀 많이 힘든가 보군요. 정서적으로. 예, 정서적으로 힘드시고요. 그래요. 굳이 물어보셔서 말씀인데 그 안에 들어오시면 그 백정화 사모님 후원해 줄 수 있는 계좌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라 이화영. 예, 힘내라 이화영. 네, 알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메인 뉴스입니다. 저한테는 메인 뉴스입니다. 드디어 녹취가 나왔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를 위시해가지고 이화영 지사를 불러가지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술 파티가 있었다,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부정해 왔잖아요. 근데 법사위가 물론 정성호 법사위가 아니죠. 법무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월요일이라 정신이 없어. 정성호 법무부에서 감찰을 한 결과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바뉴스에서 우리 헬마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적에 다가 아닐 것이다. 분명히 스모킹 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왔어. 그렇습니다. 상근 씨가 얘기했네요. 그 법무부가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 김성태 등을 불러놓고 이제 진술을 맞추기 위해서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이 시점이 2023년 5월 17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17일 이날 오전에 김성태가 구치소에서 쌍방울 직원을 만나는데요. 그 일반 접견인 거죠? 네네. 네. 쌍방울 직원을 만나서 이 직원에게 술을 페트병에 담아서 준비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그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페트병 준비하라고 하면 직원이 얘기했겠지. 어떻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대요? 그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검사한테 얘기하면 된다. 다 얘기 되니까. 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게 나왔잖아요, 녹취록이. 그렇죠. 직원이 녹취한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거기 접견할 때 더 녹취가 된 건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접견 녹취록입니다. 그지? 네, 접견 녹취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이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가면 10분 동안 이게 칸막이 놓고 한단 말이야. 그거 다 녹음해요. 겁이 얼마나 없었으면 김성태가 얼마나 안하문이었으면 다 녹음되고 있는데 그걸 대놓고 얘기한 게 녹취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스모킹경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일반 접견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은 그 녹취를 누가 따로 들어보고 이게 안 되겠네, 이거 조져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접견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군기가 좀 소홀해질 수 있는 뭐 그런 긴장이 풀리는 상황인 거고 사실 뭐 녹취를 하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확인을 하기 위한 거지 이제 그때그때 잡아내려고 하는 목적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거든요. 거기서 뭐 대화 나누는 게 뭐 직접적으로 무슨 바로 범죄로 이어지거나 바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게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추가로 확인돼야 되는 건 그러면 이른바 연어 술 파티 그리고 술이 곁들여졌다라는 것까지는 사실상 거의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자리가 왜 그런 식으로 불법적인 술자리가 됐어야 되느냐 그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그 감찰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딱 나왔습니다. 딱 걸린 거예요, 이거. 뭐 김성태가 술을 준비하라고 쌍방울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녹취가 있고 그리고 마침 쌍방울 법인카드에 그 근처에서 1,800원을 결제한 소주 한 영수증이 병 있고 값. 또 연어를 산 그 주차장까지 포함된 그 영수증도 있고 모든 정황이 지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교도관들도 진술을 했다고 했죠, 법무부에서. 그리고 이화영 그 당사자 전 부지사의 진술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박상용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혼자 얘기를 한 금식을 것과 했나요? 다름없죠. 혼자 못 먹고 혼자 옆에서 도시락을 먹었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만 못 봤어. 본인은 못 봤대요. 전혀 못 봤대요. 그럼 검사한테 자질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아유 좀 몰랐는데 최근에 이 박상용 검사가 방송 나왔어요. 채널 A 역시나 채널 A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아유 보세요. 놀랍습니다. 참 채널 A도 대단해요.
저 엄청난 의혹을 받고 있는 애를 불러다가 저렇게 면죄부를 주기 위함일까요? 저렇게 이미지 세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찌됐건 없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말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기실 내지는 뭐 창고 뭐 그런 공간이 있고 거기에 교도관이나 뭐 재소자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뭐 일종의 이제 대기 시간처럼. 네. 그러면 그 대기 시간에 뭘 했는지까지는 따로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연어를 넣어주고 술을 넣어주고 내가 안 넣어줬다. 자기가 안 넣어줬죠. 그거는 이제 쌍방울 그 부하들이 사온 거니까.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자기가 내준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다가 자기가 소주 따라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술자리가 그날 있었느냐 여부가 이제 핵심인 거고. 그리고 꼭 뭐 박상형 검사가 거기 가가지고 뭐 술 따라주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안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맞추고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건지는 박상형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상황을 만들었느냐 여부에 대해서 좀 정확한 답을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빠져나갈 구멍은 다 하고 자기 유리한 얘기 그때 김성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장소 날짜기 착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만 계속 파고들면서 그걸로 엄프라고 이러는 상황. 저도 굉장히 연구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재밌는 말이 이제 박상용이 자기는 자기 검사실 이외의 곳에서 조사는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진술 맞추기가 있었던 그 장면들을 이제 조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이화영 전 부지사나 김성태가 왔을 때 그 공범들끼리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100번, 50번을 불러갖고 조서는 달랑 몇 번밖에 안 했다는 거. 네. 하여튼 뭐 그런 점도 이제 본인이 이제 조사는 검사실에서밖에 안 한다라고 말한 또 하나의 근거 뭐 그렇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받아보면 뭐 이제 정상 기자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처럼 이제 경찰 조사도 받아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조서 작성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씩 쉬는 시간도 있고 뭐 커피 한 잔 주기도 하고 물 좀 마시고 오기도 하고 화장실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다 중간중간에 여러 얘기를 나누게 되거든요. 경찰이 뭐 그러면 뭐 유튜브 방송 뭐 어떻게 진행하는 거 이런 말하자면 직접 수사 정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필요한 것 같은 질문을 할 때도 있고 그런 대화를 하다가 경찰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리고 있던 그림이랑 다른 부분을 알게 되기도 하고 아 그래요? 뭐 이런 상황이 된다든지 아 그럼 쇼츠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경우를 알게 된다든지 여러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정상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조사실에서 조사를 할 때만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거꾸로 조사를 안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조사 안 하던 그 대기 공간에서 술자리가 열리고 거기서 무슨 대화가 오갔냐.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뭐 헬마는 그 범죄 혐의가 크기 때문에 얘기가 길었나 보죠. 저는 뭐 금방 끝났습니다. 뭐 그랬다는 말씀 드리고 헬마와 똑같은 중범죄자로 취급 안 해주셨습니다.